4.15 총선에서 범민주진영 180석이라는 결과가 나온 뒤로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방송이 많았습니다. 유튜브 가짜뉴스에서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건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원래 그 사람들이 하던 일이니까요. 제가 주목하는 특이한 현상은 따로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코비드19 시국에서 치러진 전 우주적으로 유례 없는 선거였기 때문에 유튜브가 특별히 중요했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유튜브 가짜뉴스에 커다란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뭐가 특이한지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가짜뉴스는 두 가지 객파가 있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의 논조를 똑같이 따라하는 라인이 있었고 503 정권 탄핵 무효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있었다고 하는 건 한 가지 객파가 더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주 최근 국뽕 유튜버로 전환한 약쟁이파가 새로 생겼습니다. 몰랐죠? 이 약쟁이파는 원래 채널명부터 재앙일기 같은 가짜뉴스 유튜버였는데 최근 채널을 지우고 해외 반응 유튜버로 전환한 경우입니다. 당연히 현 정부의 우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배신자라는 이유로 가짜뉴스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저격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세인 국뽕 유튜브 조회수가 잘 나와서 배가 아픈 건지 저격인 척 홍보를 해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전혀 나오지 않고 영상에 자막과 나레이션만 넣는 국뽕 유튜버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으면 원래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인지 정체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맙게도 위장 우파라고 검색하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위장 우파라는 말은 원래 조선일보파와 503파가 서로를 공격하면서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라인이 신의 한수와 가로세로입니다. 이 둘은 각자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위장보수라며 싸웁니다. 최근에는 부정투표라는 가짜뉴스로 서로 한심하다며 싸우고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말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503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안 보겠다고 페북도 지우고 TV도 켜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그 현상이 유튜브에도 똑같이 발생했어요. 유튜브 정보를 찾아왔습니다. 무려 123만 유튜버 신의 한수는 총선 직후 4월 16일 구독자가 10,000명 이상이 빠졌습니다. 그 뒤로 구독자가 거의 늘고 있지 않습니다. 가로세로는 총선 당일부터 꾸준히 3일 동안 4,000명의 구독자가 구독 취소를 눌렀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가짜뉴스 채널을 확인했는데 모두 구독자가 1,000명 이상 빠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독특한 건 YTN, 연합뉴스 등 뉴스 전문 채널이 모두 꾸준히 구독자가 올랐는데 유독 채널A만 총선의 영향으로 1,000명의 구독자가 구독 취소를 눌렀습니다. 이런 현상은 작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유튜브 어쩌저쩌고 알고리즘 보고서를 보면 왜 그런지 설명이 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매우 보수적인 유튜브 시청자들은 자신이 보는 유튜브가 일반 여론과 일치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0%나 됩니다. 왜 우리 살다 보면 회식이나 점심 식사 자리에서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 싫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유튜브 켜면 가짜뉴스 채널이 엄청나게 많고 구독자도 몇백만 명 되니까 아, 나 같은 사람이 더 많구나, 내가 대세네 하고 자신있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짜뉴스가 구독자가 많고 조회수가 많아진 대신에 샤이 보수 같은 건 사라지고 자신감 보수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샤이 진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총선 이후 자신감 보수층이 보니 가짜뉴스가 대세가 아니었던 거예요. 실망감에 약한 보수층이 떠나가고 아주 구구적인 사람만 남은 겁니다. 이 자신감 보수가 보는 가짜뉴스의 확장성을 막은 게 바로 고양이 뉴스에서 시작한 바로 고양이 뉴스 가짜뉴스 댓글놀이입니다. 여러분이 가짜뉴스 확산을 막은 겁니다. 가짜뉴스 댓글 달고 싫어요 누르고 바로 나가는 간단한 가짜뉴스 댓글놀이는 유튜브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이용한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내가 구독하지 않은 채널을 피드에 띄워서 추천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 고양이 뉴스 시청자가 이 채널을 시청합니다 라는 문구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이렇게 시청자 맞춤형 영상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짜뉴스 시청자가 공중파 뉴스를 같이 보면 비교적 중도층이 많이 시청하는 공중파 뉴스 시청자들에게 가짜뉴스 채널이 추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기 영상이 매일매일 있으니까요. 가짜뉴스 댓글놀이는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하셨을 때 중도층에 좋은 뉴스를 많이 추천하고 가짜뉴스를 비추하는 쌍방향 전략이었습니다. 표현한다는 게 이렇게 결과로 나오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 가짜뉴스 유튜브 지형에 커다란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돈줄 분열입니다. 구독자가 123만 초대형 유튜브 신의 한수의 일주일
슈퍼챗이 230만 원입니다. 여기는 원래 조선일보의 논조를 따라갔는데 조선일보는 총선 부정선거 프레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 자신감 보수층이 선거에서 너무 극우적인 성향의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선일보는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의 한 수가 요즘 조선일보와 다르게 부정선거 영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가로세로에서 부정선거 방송을 하면서 일주일에 슈퍼챗을 3천만 원 넘게 벌었거든요. 가로세로의 슈퍼챗 전체 수익이 6억 3천입니다. 가짜뉴스 작업 세력이 유튜브를 장악하기 위한 플랜의 부작용으로 그들의 시청자들은 더 자극적이고 더 극우적인 영상을 만드는 채널에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유튜버는 어쩔 수 없이 더 극우적인 영상을 만들고 중도층 확장성을 잃습니다. 가짜뉴스 작업 세력의 가장 큰 부작용입니다. 가짜뉴스에 애초에 성향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대세니까 돈 되니까 한 거예요. 그 증거가 지금 유행하는 또 얼굴 없는 국뽕 유튜버입니다. 고양이 뉴스 원재현이었습니다. 안녕!